때는 1382년 개경의 한 양반집이 잔치 준비를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결혼식을 준비하던 혼주는 누구였을까? 자, 바로 이 인물입니다. 민제. 고려 말 중앙정계에서 요직을 두루 맡던 인물로요. 왕실과 귀족들의 그 존경과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문도 대단했습니다. 민제는요, 권문세족 여흥민씨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흥민씨 가문이 단순한 권문세족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흥민씨의 위세를 드러내는 단어가 있거든요. 재상지종,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재상의 가문이란 뜻입니다. 즉, 왕을 보필하는 재상을 줄줄이 배출하는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명성, 권세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집안에서 열리는 결혼식. 야, 그러면 이 결혼식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이 가문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민제라는 사람의 어떤 자식이나 아니면 손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네. 민제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게도. 자, 이 민제는 부인인 여산송 씨와의 사이에서 7남매. 그렇죠. 그러니까 4남 3녀. 그렇다면 이 4남 3녀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정답. 1녀입니다. 1녀. 네. 여기 왜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중전이 1녀일 거예요. 네, 그리고 스타일상 네. 왕에게 사람이 먼저 대락할 정도면 장녀예요. 네, 이런 리더십도 있다는 게 장녀일 확률이 커요. 네. 자, 바로 이녀입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이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원경 왕후였던 것입니다. 자, 민제는요, 첫째 딸 이후에 10년 만에 둘째 딸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끼고 예뻐했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고요. 둘째 딸이 특히 사랑받았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맑고 아름다우시며 총명하시고 인자하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약간 그 팔방미인이란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기세등등한 이 민씨 집안의 예쁘고 귀한 원경왕후 결혼식이니까 이 개경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의 그 눈과 귀가 모두 민제 집으로 쏠렸겠죠. 자, 그런데요, 민제가 드린 사위의 정체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사실 저희가 앞에서 봐서 네, 왕이잖아요. 당연히 예, 왕. 알고 있죠. 이방원. 이방원. 네, 맞습니다. 바로 이방원. 응.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은 왜 이방원을 보고 의아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려에서 비주류 무인이었던 이성계 집안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사실 집안만 놓고 보면요, 이거 뭐 영민씨 집안과는 크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왜 민제는 이방원을 사위로 받아들였을까? 사실 민제는요, 일찍이 이방원을 좀 사위감으로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결혼 전에 이방원은요, 개경으로 유학을 와서 이성계의 경처, 강씨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방에서 온 이방원이 모두가 깜짝 놀랄 사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뭐였냐면요, 날고 긴다는 권문세족 자제들 사이에서 성균관 입학시험인 진사실 무려 2등으로 당당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통이 아니다. 자, 그렇게 중앙정계에서 발이 넓었던 이 민제의 귀에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총명하다라는 소문 들렸겠죠. 그죠? 이 민재는요, 이방원이라면 민씨 집안 사이로 합격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기대된다. 한번 믿고 키워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자, 근데 교수님, 이 민씨 가문과 이성계가 이 사돈이 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재가 볼 때에 신흥무장인 이성계 집안과 연을 맺게 된다면 가문의 세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 이성계 입장에서 권문세족과 결혼해서 사돈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가문의 세를 더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두 집안 모두 서로 윈윈인 결합이었던 거죠. 그렇게 민재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이 바로 18살 원경왕후와 16살 이방원이었던 겁니다.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1388년 5월, 원경왕후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들이닥칩니다. 요동으로 가던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린 사건, 뭔가요? 배웠죠. 배웠죠. 위화도 해군. 맞습니다. 네. 시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으로 회군에서 단숨에 권력을 장악한 사건. 그렇다면 이런 이성계 행보에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 어떻게 했을까요?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은 역성혁명에 찬성하면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 최고의 권력을 움켜쥔 시아버지를 보면서 원경왕후의 눈이 번쩍 뜹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꿈이 싹트기 시작하죠. 오. 시아버지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구나. 그러면 시아버지의 대업을 목숨 걸고 돕고 있는 똑똑한 내 남편도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네. 1392년 7월. 정훈 씨,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조선 건국. 맞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10년 만에 왕가의 일원으로 올라선 원경왕후. 그런데 얼마 후 원경왕후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개국 전까지만 해도 남편 이방원 편이었던 시어머니 강 씨가 돌변한 겁니다. 왕비가 된 이방원의 계모이자 원경왕후의 시어머니 강 씨는요, 자신이 낳은 아들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배다른 아들인 이방원은 궁에 발도 못 붙이게 합니다. 공은 다 세우고 고생 다 했는데. 게다가 강 씨는요, 이성계의 오른팔 누구와 손을 잡습니다. 바로 정도전. 원경왕후는요, 남편이 시가의 미움을 받고 고립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원경왕후의 심경은 또 어땠을까요?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뭔가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엄청 노심초사했을 것 같아요. 밀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방원과 원경왕후가 시댁으로부터 배척당하길 장장 6년. 어느 날 남편 이방원이 집으로 와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도저히 정도전을 그냥 둘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사병 협파. 정도전의 주도 아래 왕자들이 갖고 있던 사병을 다 몰수하려고 한 겁니다. 자,
사병까지 내놓은 마당에 만약 정도전 일파가 먼저 나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린 이방원은요. 정도전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정도전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정도전의 비호를 받던 세자 이방석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다음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1398년 움츠려 있던 이방원이 칼을 빼듭니다. 도현 씨, 네. 이방원이 칼을 빼든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왕자의 난. 아, 너무 바로 왕자의 난. 원경왕후 입장에선 사실 이 남편의 선택은요 가족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만약 1차 왕자의 난이 실패하면 민씨 집안까지 싹 다 역적으로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원경왕후가 조용히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이방원 앞에 뭔가를 내놨죠. 사병을 빼앗기던 날 숨겨놓은 것들입니다. 30명 정도는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부인이 몰래 병장기를 준비하여 변고에 대응할 계책을 하였던 것이다. 원경왕후는요 창고에 가득 쌓여있던 무기와 갑옷을 내놓으면서 당차게 나가서 싸우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경왕후는 돌아가는 판세를 제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사병혁파? 이거 남편 힘 빼기다. 남편도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그래서 사병혁파 어명이 떨어질 때쯤 원경왕후는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몰래 불러들입니다. 바로 첫째 남동생 민무구, 둘째 남동생 민무지를 부릅니다. 둘은요 당시 궁에서 장군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뭘 동원하기가 쉬울까요? 그럼 뭐 군사나 아니면은 무기들. 맞습니다. 원경왕후는요 바로 이 두 남동생을 통해서 무기와 갑옷을 빼돌렸고요. 그걸 친정집에 숨겨둔 겁니다. 자 이때 원경왕후가 숨겨둔 병장기를 본 남편 이방원 어땠을까요? 아유, 잘했다. 가자. 정말 큰 힘이 되죠. 그죠? 나 결혼 잘했다. 결혼 잘했죠. 진짜. 무기를 숨긴다는 것은 사실 어명을 어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원경왕후는 민첩한 판단력과 대담한 결단력으로 친정 식구까지 끌어들여서 이방원을 믿고 지지합니다. 이렇게 난을 적극 후원한 것을 보면은 원경왕후가 이방원에 비해서 권력욕과 야욕이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둘이 좀 닮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네. 공동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달려 나갔던 거네요. 정말 부창부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원경왕후를 필두로 민씨 집안 역시 한 마음으로 이방원을 지원합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민무구와 민무질 두 남동생은요 군사를 대동해서 이방원의 편에 섭니다.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은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있다. 굳게 믿고 투자한 겁니다. 그렇게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결정적인 도움 속에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성공이네. 그렇죠. 대성공. 눈에 가시였던 정도전 척살하고요. 세자 이방석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원경왕후는 타고난 정적 감각과 대담함을 발휘했고요. 남편이 권력을 거머쥐도록 서포트한 내조의 여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1차 왕자의 난이 성공한 뒤 정종이 왕위에 올랐고 나라의 실권은 남편 이방원이
틀어주게 됩니다. 사실상 이방원이 보위를 물려받는 교두보와 같았던 그 시절을 누리게 된 것이죠. 1400년 1월 원경왕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넷째 시속 이방간이 남편을 치고 차기 왕이 되겠다며 난을 일으킨 겁니다. 예원 씨, 이 사건이 뭐죠? 2차 왕자예요. 그렇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남편 이방원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배웠을 때 가만히 지켜봤다고도 배웠거든요. 좋아, 디테일 있어요. 네. 네, 맨 처음에 그 반응은 그랬었죠. 네네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동복 형제를 칠 수는 없다 말하면서 이방원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한숨과 고뇌를 옆에서 지켜본 원경왕후. 원경왕후는요, 남편 이방원을 조용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또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네. 부인이 곧 갑옷을 꺼내 입히고 단위를 더하고 대의에 의거하여 권하여 군사를 움직이게 하였다. 자, 원경왕후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싸워라. 약간 등 떠밀어서 너 나랑 네. 싸워라. 안 갈래. 따라와봐요 해가지고 이제 입힌 거죠. 약간 이것만 따르면은 그 이방원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이거를 부추겼다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 치면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이방원은 마음을 다잡고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러 오는 넷째 형과 맞서기 위해 출격했죠. 그렇게 벌어진 2차 왕자의 난. 원경왕후는요, 팽팽한 교전 상황을 전해드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 눈앞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방원이 타고 나간 말이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말만. 자, 그걸 본 원경왕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못됐나? 끝났구나. 남편이 죽었구나. 머릿속이 하얘졌겠죠.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스스로 싸움터에 가서 공과 함께 죽으려 하여 걸어서 가니 시녀 김씨 등 5사람이 만류하였으나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소름 돋았어요, 진짜. 남편이 죽었다면 가문도 풍비박산 나는 상황에서 전쟁터로 나가서 남편처럼 싸우다 죽겠다는 투지를 보인 겁니다. 원경왕후는 남편 못지않은 담대한 여장부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전쟁터로 가려는 원경왕후와 시종들의 신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의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근처에 사는 노파가 이방원이 대승을 거뒀다고 전한 겁니다. 오. 원경왕후의 결단력과 믿음 속에서 마침내 이방원이 모든 정적을 해치운 겁니다.